서재 안은 오래된 종이와 광택이 나는 마호가니 향으로 가득했다. 이서연은 소리 없이 움직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두꺼운 페르시안 카펫 위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고, 그녀의 존재는 방 안의 정교한 가구들처럼 조용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었고, 그녀 자신은 그 완벽함 속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어야 했다. 그녀는 강지훈 회장의 개인 서재를 담당하는 사용인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은 하얀 장갑에 쌓여 책장에 꽂힌 책들의 등 부분을 부드럽게 훑었다. 모든 책은 장르와 저자 이름 순으로 정확하게 배열되어 있었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방금 지훈이 급하게 꺼내보았던 재무보고서 몇 권이 원래 위치에서 미세하게 벗어난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는 조용히 책들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그가 오늘 유난히 예민해 보였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매일 밤 지훈이 회사를 위해 전쟁을 치르고 돌아와 휴식을 취하는 이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그녀의 몫이었다. 그는 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지만 서연은 그 미세한 흔적들 속에서 그의 하루를 읽어낼 수 있었다. 구겨진 종이 한 장, 평소보다 진하게 마신 커피, 자국 굳게 닫힌 커튼의 각도까지. 그녀에게 이 서재는 거대한 퍼즐이었고 그녀는 매일 밤 그 조각들을 맞추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오늘 밤 그녀의 시선은 책상 옆에 놓인 고급스러운 쓰레기통으로 향했다. 보통은 텅 비어 있거나 몇 장의 메모만 있을 뿐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잘게 파쇄된 문서 조각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지훈은 보통 중요한 문서는 개인 파쇄기에 직접 넣었지만 이것은 일반 사무용 파쇄기를 통과한 것처럼 보였다. 무언가 급하게 처리되었다는 증거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본능적인 감각이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는 쓰레기통을 조심스럽게 비우면서 파쇄된 종이 조각들을 살폈다. 대부분은 평범한 시장 분석 보고서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몇몇 조각에는 아우라 그룹의 극비 프로젝트인 솔라리스라는 단어와 함께 복잡한 수식과 재무 데이터가 적혀 있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그 숫자들을 훑었다. 비록 조각난 정보였지만 그녀의 비상한 기억력은 며칠 전 그가 검토하던 보고서의 숫자들과 이것들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다. 마치 조각난 퍼즐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정보들이 재조립되기 시작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예상 수익률이 이중으로 작성된 흔적, 그리고 오늘 지훈이 나눴던 날카로운 통화 내용. 그는 누군가에게 내부 정보 유출은 용납할 수 없어 당장 원인을 찾아내라고 차갑게 명령했었다. 서연은 자신이 거대한 음모의 가장자리를 우연히 밟았다는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이름 없는 하녀일 뿐이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 놓고 쓰레기통을 완벽하게 비웠다. 서재는 다시 고요하고 평온한 모습을 되찾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서연의 마음속에는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저택의 그림자였지만 그림자는 때로는 주인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복도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은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고 있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소리가 없었다. 이 저택의 모든 것은 웅장하고 차가웠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그녀의 모습을 비추었고 높은 천장은 그녀를 더욱 작고 하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공간에 익숙해지지 않았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강지훈이라는 사람의 권력과 부를 전시하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박물관의 유물들을 닦는 관리인에 불과했다. 그녀의 일은 고됐지만 단순했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고 주인들의 눈에 띄지 않는 것. 그것이 생존 규칙이었다.
특히 강지훈 앞에서는 더욱 그랬다. 그는 자신의 공간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듯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았고 시선조차 주지 않았다. 그의 눈에 그들은 가구와 다를 바 없었다. 투명 인간이 되는 것, 그것이 이 집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래서 서연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보고 들었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 척했다. 그녀는 저택의 모든 비밀 통로와 숨겨진 공간을 알았고 각 사용인들의 사소한 비밀까지도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입을 굳게 닫았다. 그녀의 세상은 오직 자신과 병상에 누워있는 동생의 병원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한 현실뿐이었다. 하지만 오늘 밤 서재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가십이나 사소한 비밀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우라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폭풍의 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알아차린 숫자들의 불일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단순한 실수는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분명 거대한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터였다. 그녀는 복도 끝에 있는 작은 창문 앞에 멈춰 섰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둡게 가라앉았다. 이 사실을 알린다면 어떻게 될까? 누가 이름 없는 하녀의 말을 믿어줄까? 오히려 무언가를 훔치려 했다거나 헛소문을 퍼뜨린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날 것이 뻔했다. 그녀는 동생의 병원비를 감당해야 했다. 위험을 감수할 여유가 없었다. 모르는 척 보지 못한 척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녀가 다시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높은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다. 윤채경이었다. 강지훈의 약혼녀이자 국내 굴지의 태림그룹 외동딸.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저택에 들어섰고 그녀의 존재감만으로도 공기의 흐름이 바뀌는 듯했다. 그녀의 화려한 옷과 값비싼 향수 냄새는 이 저택의 차가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게 이질적이었다. 채경은 복도에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거기서 뭐하고 있어? 늦은 시간에 어슬렁거리지 마. 보기 흉하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즉시 고개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가씨. 서재 정리를 마치고 나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듯 작았다. 채경은 콧방귀를 뀌며 그녀의 곁을 지나쳤다. 하찮은 것들이 눈에 띄는 건 딱 질색이야. 네가 맡은 구역이나 제대로 신경 써. 그녀는 서연을 마치 길가의 벌레처럼 취급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채경의 구두 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이런 모욕은 일상이었다. 그녀는 익숙해져야만 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사치였다. 채경이 지훈의 서재로 향하는 것을 보며 서연의 마음속에 또 다른 의심이 싹텄다. 혹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태림그룹이 있는 것은 아닐까? 아우라 그룹과 태림그룹은 표면적으로는 합병을 앞둔 파트너였지만 물밑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이것은 그녀가 관여할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내일의 일을 준비해야 했다. 그녀는 사용인들이 머무는 별채로 향하는 좁고 어두운 통로로 발걸음을 옮겼다. 화려한 본관과 달리 이곳은 낡고 초라했다. 그녀의 작은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아 잠시 숨을 골랐다. 오늘 밤 따라 유난히 몸이 무겁게 느껴졌다. 서재에서 본 파쇄된 문서 조각들과 채경의 경멸 어린 눈빛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까 보았던 숫자들의 배열이 사진처럼 선명하게 떠올랐다. 단순한 암기력이 아니었다. 그녀는 한 번 본 것은 무엇이든 정확하게 기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가난한 그녀에게 신이 준 유일한 선물이자 때로는 저주이기도 했다. 너무 많은 것을 기억하고 너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기에 그녀는 항상 불안했다. 그녀는 침대 밑에서 낡은 노트를 꺼냈다.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일한 유품이었다. 아버지는 비록 사업에 실패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때는 명석한 재무 분석가였다. 그녀는 어릴 적부터 아버지 어깨너머로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업 분석 보고서를 보는 법을 배웠다. 그녀는 노트에 방금 기억해낸 숫자들을 조심스럽게 적어 내려갔다. 그리고 며칠 전 기억해 두었던 원래의 숫자들과 비교하기 시작했다. 두 개의 데이터 세트 사이의 차이는 미미했지만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누군가가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리고 있었고,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 데이터를 외부로 유출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은 회사를 안팎에서 동시에 무너뜨리려는 정교한 계획이었다. 강지훈은 과연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속고 있는 것일까? 서연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일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지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비리를 넘어선 거대한 배신 행위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의 약혼 여인 윤채경과 그녀의 가문인 태림 그룹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그렇다면 강지훈은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외로운 왕이었다.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고독한 자리. 그녀는 문득 강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항상 차갑고 무표정했지만 가끔 그의 눈빛에서 깊은 피로와 고독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그는 거대한 제국을 홀로 짊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곁에는 진심으로 그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모두가 그의 부와 권력만을 보고 달려들 뿐이었다. 그 순간 서연의 마음속에서 작은 동정심과 함께 기묘한 의무감이 싹텄다. 물론 그녀가 나선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여전히 힘없는 하녀일 뿐이다. 하지만 진실을 알고도 외면한다면 그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아버지는 항상 그녀에게 가르쳤다. 진실은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고. 비록 현실은 아버지의 말처럼 이상적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 가르침을 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노트를 덮고 다시 침대 밑에 숨겼다.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내일부터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신중하게 들어야 했다. 그녀는 이제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거대한 성 안에서 벌어지는 음모를 파헤칠 유일한 목격자였다.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녀의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저택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밤새 아우라 그룹의 주가가 또다시 폭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사용인들은 모두 숨을 죽인 채 각자의 일을 했다. 누구도 강지훈의 심기를 건드리고 싶지 않았다. 서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그의 동선을 따라 조용히 움직였다. 지훈은 식탁에 앉아 있었지만 음식에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았다. 그는 태블릿으로 계속해서 뉴스와 주식 시황을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얼굴은 어젯밤보다 더욱 굳어 있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빛은 마치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꿰뚫어 버릴 듯 이글거렸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그의 커피잔을 채웠다. 그 순간 지훈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은 깊고 차가웠다. 그는 그녀를 잠시 쳐다보았지만 그의 시선은 그녀를 통과해 마치 벽을 보는 듯했다. 그는 그녀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다. 나가봐.
그의 낮은 목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다.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좌절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는 분명 함정에 빠졌다고 느끼고 있을 터였다. 그녀가 식당을 나오자 복도에서 윤채경과 마주쳤다. 그녀는 마치 승리자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지훈 씨 너무 상심하지 마요. 사업이란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 태림이 도와줄 테니 걱정 말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위로를 가장한 조롱처럼 들렸다. 서연은 그녀의 위선적인 태도에 속이 메스꺼웠다. 저 미소 뒤에 얼마나 추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 채경은 서연을 발견하고는 다시 표정을 굳혔다. 넌 왜 아직도 여기 있어? 네가 있을 곳으로 가지 않고. 그녀는 손가락으로 사용인 통로를 가리켰다. 서연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그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채경이 지훈에게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는 것이 들렸다. 지훈 씨 저런 하찮은 애들 교육 좀 제대로 시켜야겠어요. 자꾸 눈에 거슬리잖아. 서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하찮은 애. 그녀의 존재는 그들에게 그런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분노를 억눌렀다.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내야 했다. 그녀는 이 저택의 가장 낮은 곳에 있었지만 바로 그 위치 때문에 누구보다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것을 지켜볼 수 있었다. 그들은 그녀를 무시했지만 그것이 바로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터였다. 그녀는 다시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더 큰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기 위해 그 후 며칠 동안 저택 안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아우라그룹의 주가 하락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언론은 연일 강지훈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하는 기사를 쏟아냈다.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작은 실수 하나가 회장의 분노를 촉발할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서연은 그 압박감의 중심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계속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 답답했다. 그녀는 진실의 조각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어떻게 전달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매일 밤 그녀는 서재를 정리하며 강지훈의 지친 뒷모습을 보았다. 그는 밤늦도록 서류에 파묻혀 있었고 그의 책상 위에는 식지 않은 커피 잔과 재떨이만 쌓여갔다. 그는 혼자서 거대한 폭풍과 싸우고 있었다. 그의 고독한 모습을 볼수록 서연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다. 이대로 진실을 외면하는 것은 비겁한 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생의 병원비나 자신의 안위를 핑계로 숨을 수 없었다. 그녀가 가진 비상한 기억력과 관찰력은 이런 때를 위해 주어진 것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최대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움직여야 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완벽한 기회와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했다. 직접 그에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의 비서실을 통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는 즉시 폐기할 것이었다. 그녀는 그의 의심을 사지 않으면서도 그가 반드시 메시지를 확인하게 만들어야 했다. 그녀는 그의 습관을 분석했다. 그는 매일 아침 특정 경제신문을 읽었고 중요한 기사에는 밑줄을 긋는 버릇이 있었다. 그것이 기회였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서연은 사용인 휴게실에 있는 공용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녀는 최대한 평범한 글씨체와 간결한 문장을 사용해 짧은 메모를 작성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집안 환경 분석 데이터 원본과 최종 보고서의 수치가 다릅니다. 핵심 기술 유출 경로일 수 있습니다. 3일 후 경쟁사인 넥서스 바이오의 신기술 발표를 주목하십시오. 그녀는 어떤 감정도 추측도 담지 않았다. 오직 사실만을 건조하게 나열했다. 그녀는 메모를 출력하고 다음 날 새벽 배달된 신문 더미 속으로 향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읽을 신문의 경제 섹션 페이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메모를 끼워 넣었다. 마치 광고 전단지처럼 보이도록.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이것은 거대한 도박이었다. 만약 발각된다면 그녀는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고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지기를 기다렸다. 그날 아침 서연은 평소처럼 지훈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잠시 후 지훈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식당에 들어섰다. 그의 비서가 뒤따르며 신문과 서류철을 건넸다. 지훈은 자리에 앉아 기계적으로 신문을 펼쳤다. 서연은 숨을 죽이고 그의 반응을 살폈다. 그의 시선이 신문 기사들 위를 빠르게 훑었다. 그가 메모를 발견했을까? 그의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는 신문을 몇 장 넘기다가 이내 흥미를 잃은 듯 옆으로 밀쳐두었다. 그리고는 비서가 가져온 다른 보고서들을 보기 시작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식었다. 그가 메모를 보지 못했거나 보았더라도 무시한 것이었다. 그녀의 경고는 공허한 외침이 되어 흩어져 버렸다. 절망감이 그녀의 온몸을 덮쳤다. 사실 지훈은 그 메모를 보지 못했다. 그가 신문을 밀쳐둔 직후 그의 개인 경호팀장이 다가와 그것을 먼저 확인했다. 경호팀장은 신문 사이에 끼워진 출처, 불명의 메모를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최근 회사의 상황 때문에 들어오는 수많은 투서와 음해성 정보들 중 하나라고 판단했다. 그는 회장님의 심기를 어지럽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며 메모를 몰래 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지훈의 철통 같은 보안 시스템이 오히려 진실을 차단해버린 셈이었다. 서연은 자신의 실패를 받아들여야 했다. 그녀는 너무 순진했다. 거대한 권력의 세계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견고했다. 그녀는 다시 그림자가 되어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야 했다. 그녀는 조용히 식당을 정리하고 물러났다. 그녀의 어깨는 평소보다 더욱 무겁게 축 처져 있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다가올 폭풍을 그저 지켜보는 것 외에는.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서연이 예견했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 저녁 뉴스 시간에는 모든 채널이 넥서스 바이오의 혁신적인 신기술 발표를 대서특필했다. 그 기술은 아우라 그룹이 극비리에 추진하던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핵심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했다. 아우라가 수년간 수천억을 투자해온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다.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강지훈의 저택은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변했다. 집안 곳곳에서 그의 분노의 찬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다. 전부 다 쓸어버려. 내부에 있는 쥐새끼부터 당장 잡아내. 그는 손에 잡히는 모든 것을 집어 던졌고 값비싼 도자기와 유리잔들이 산산조각 났다. 사용인들은 모두 공포에 질려 방 안에 숨어감이 나올 생각도 하지 못했다. 서연은 사용인 식당의 작은 텔레비전 화면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경고가 옳았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어떤 위안도 주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무력감과 죄책감에 휩싸였다. 조금 더 현명한 방법을 썼어야 했다. 조금 더 대담하게 나섰어야 했다. 그녀의 소심함이 결국 이 거대한 재앙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 밤 저택은 전쟁터와 같았다. 아우라 그룹의 보안팀과 법무팀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고 지훈은 밤새도록 대책회의를 주재했다. 그의 서재에서 새어나오는 날카로운 목소리는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 격렬해졌다. 모두가 내부의 배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술은 유출되었고 회사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모든 회의가 끝나고 임원들이 모두 돌아간 후 지훈은 텅 빈 서재에 홀로 남았다. 그는 완전히 지쳐 보였다. 그의 완벽하게 정돈된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그의 하얀 셔츠는 구겨져 있었다. 그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이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다. 그때 그의 개인 경호팀장이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왔다. 그는 며칠 동안의 수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다는 것을 보고해야 했다. 그는 무거운 입을 열었다. 회장님 내부 감찰 결과 직접적인 정보 유출의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상으로는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뜨지 않은 채 차갑게 말했다. 완벽했다고. 그런데 기술이 통째로 넘어갔는데. 경호팀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만 며칠 전에 발견되었던 이상한 메모가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해서 보고드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해진 메모지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다. 이것입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와 넥서스 바이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몸을 일으켜 메모지를 받아들었다. 그는 건조하게 타이핑된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다. 메모는 정확하게 3일 후의 재앙을 예고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 누군가가 그에게 경고를 보냈지만 그의 충직한 부하가 그것을 중간에서 차단해버린 것이었다. 그의 몸에서 차가운 분노가 솟구쳤다. 그는 경호팀장을 노려보았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이걸 왜 이제야 보고하는 거지? 경호팀장은 공포에 질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출처가 불분명해서. 회장님의 심기를 어지럽힐까봐. 지우는 메모지를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의 분노는 이제 배신자를 넘어 자신의 어리석은 시스템과 부하들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메모를 어디서 발견했지? 회장님께서 매일 아침 보시는 신문 사이에서 발견했습니다. 누가 신문을 가져다 놓지 매일 아침 사용인들이 가져다 놓습니다만 워낙 여러 사람이 관여하는 일이라.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외부의 적이 보낸 조롱의 메시지가 아니었다. 이것은 내부에 있는 누군가의 필사적인 경고였다. 그는 서재를 몇 바퀴 돌았다. 그의 머릿속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뚫을 수 있는 내부의 적, 그리고 그 적의 움직임을 유일하게 감지하고 경고를 보낸 미지의 조력자.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단서는 바로 이 작은 종이 한 장에 있었다. 그는 경호팀장에게 명령했다. 지금부터 다른 모든 조사는 중단한다. 오직 이 메모의 출처를 찾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이 저택의 모든 CCTV, 모든 사용인들의 알리바이를 샅샅이 뒤져 반드시 찾아내. 이 경고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살아서든 죽어서든 내 앞에 데려와. 그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았다. 오직 이 미지의 경고자만이 이 절망적인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열쇠였다. 서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자신의 일과를 시작했다. 저택의 분위기는 여전히 살벌했지만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책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그녀가 던진 작은 돌멩이가 강지훈이라는 거대한 호수 중심에 파문을 일으켰다는 것을. 그리고 그 파문은 곧 거대한 파도가 되어 그녀에게 되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의 익명성은 이제 곧 끝날 운명이었다. 강지훈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 저택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그물이 촘촘하게 펼쳐졌다. 경호원들의 수가 늘어났고 그들의 눈초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날카로워졌다. 사용인들은 서로를 의심했고
작은 대화조차 꺼리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모두가 익명의 경고자를 찾기 위한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서연은 그 그물의 중심에 있었지만 태연하게 자신의 일상을 유지했다. 그녀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녀의 감각은 모든 방향으로 날카롭게 뻗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발각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들이 모든 CCTV 영상을 분석하고 모든 직원들의 동선을 확인한다면 그날 새벽 신문 더미 근처를 서성였던 그녀의 모습은 결국 드러날 터였다.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이대로 잡히면 그녀는 변명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쫓겨날 것이다. 그녀의 경고는 그저 해고된 직원의 악의적인 소행으로 치부될 것이고 진실은 영원히 묻히게 될 터였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익명의 경고가 무시당했다면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증거를 직접 그의 눈앞에 제시해야만 했다. 그녀는 위험을 무릅쓰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뇌는 지난 며칠간 수집한 모든 사소한 정보들을 재구성하며 배신자의 정체를 좁혀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의심은 한 사람에게로 모아졌다. 강지훈의 개인 자산 관리사인 김기범 실장이었다. 김 실장은 저택에 자주 드나들었고 지훈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하지만 서연은 그의 행동에서 몇 가지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했었다. 그는 지훈이 없을 때면 서재에 남아 불필요하게 서성였고 며칠 전에는 급하게 서류를 챙겨 나가다가 작은 수첩 하나를 흘리는 것을 서연이 목격했다. 당시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수첩을 주워 그의 가방에 넣어 주었지만 그 순간 스치듯 보았던 수첩의 내용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되살렸다. 그 수첩에는 날짜와 함께 알 수 없는 영문 이니셜 그리고 복잡한 계좌 번호로 보이는 숫자들의 나열이 적혀 있었다. 그때는 그저 그의 개인적인 금융 정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은 마치 비밀 거래 장부처럼 보였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그 수첩과 아우라 그룹의 비자금 흐름을 연결할 결정적인 증거였다. 기회는 의외의 곳에서 찾아왔다. 며칠 후 윤채경이 저택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녀는 지훈의 기분을 풀어준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들였고 저택은 오랜만에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대부분의 사용인들은 파티 시중을 드느라 정신이 없었다. 서연은 이 혼란을 틈타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는 김 실장이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잠시 자신의 외투를 손님용 옷장에 맡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음료수 쟁반을 든 채 옷장 근처로 접근했다. 감시의 눈길이 파티에 집중된 틈을 타 그녀는 재빨리 옷장 안으로 들어가 김 실장의 외투를 찾았다.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침착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외투 안주머니에서 익숙한 디자인의 수첩을 찾아냈다. 그녀는 수첩의 특정 페이지를 자신의 머릿속에 사진처럼 각인시킨 후 수첩을 원래 자리에 돌려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옷장을 빠져나왔다. 모든 것은 불과 30초 안에 일어났다. 그녀가 기억한 페이지에는 페이퍼 컴퍼니 라이트하우스를 통한 자금 이체라는 내용과 함께 테림 그룹의 자회사 중 하나인 테림 캐피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김 실장이 내부 정보를 테림 측에 넘기고 그 대가로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자금을 받아온 것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강지훈의 가장 가까운 측근이 저지른 추악한 배신이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이 증거를 어떻게 강지훈에게 전달하느냐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그의 습관을 이용하기로 했다. 지훈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면 모두가 잠든 새벽에 저택 뒤편에 작은 유리 온실을 찾는 버릇이 있었다. 그곳은 그의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공간이자 저택 내에서
유일하게 CCTV가 없는 곳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곤 했다. 서연은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이것은 그녀의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날 밤 서연은 차가운 온실 안에서 숨을 죽인 채 그를 기다렸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온실 안의 희귀한 식물들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마침내 온실 문이 열리고 지친 표정의 지훈이 들어섰다. 그는 온실 안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순간적으로 경계했지만 이내 청소용 도구를 들고 서 있는 서연을 발견하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시간에 여기서 뭘 하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경계심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심호흡을 한번 하고는 들고 있던 도구를 내려놓고 그를 향해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습니까? 아우라 그룹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지훈은 어이가 없다는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 내가 일개 하녀가 그룹의 미래를 논하겠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조소가 섞여 있었다. 서연은 굴하지 않았다. 며칠 전 회장님의 신문에서 발견된 익명의 메모는 제가 남긴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지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가 그토록 찾고 있던 미지의 경고자가 바로 눈앞에 이 이름 없는 하녀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팔짱을 낀 채 그녀를 쏘아보았다. 증명해봐. 서연은 침착하게 입을 열었다. 그녀는 메모의 정확한 내용과 그것을 신문 어디에 숨겼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경고를 하게 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리고 그녀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했다. 내부 배신자는 김기범 실장입니다. 그는 라이트하우스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테림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받아왔습니다. 그의 수첩에 모든 증거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고발에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김 실장의 자금 흐름과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정보 유출 시점이 어떻게 일치하는지, 그리고 테림 그룹이 그 정보를 이용해 어떤 이득을 취했는지를 마치 전문 분석가처럼 명확하게 설명했다. 그녀의 머릿속에 저장된 모든 정보들이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지우는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지금 일개 하녀의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뛰어난 지성과 통찰력을 가진 한 명의 전략가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닌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몇 가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며 그녀를 시험했다. 네가 그 수첩을 어떻게 봤지? 그가 흘린 것을 잠시 보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보의 패턴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히는 이유가 뭐지? 돈이라도 원하는 건가?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저는 아버님께 배웠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정의는 지켜져야 한다고요. 회장님께서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는 것을 원치 않았을 뿐입니다. 그 순간 지우는 그녀에게서 처음으로 사람을 보았다. 그동안 그를 둘러싸고 있던 아첨꾼들과 배신자들과는 전혀 다른 종류의 인간이었다. 그녀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오직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것을 건 것이었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지우는 마침내 결심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진중해져 있었다. 너의 이름이 뭐지? 이서연입니다. 좋아, 이서연. 너는 방금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나에게 너의 정체를 드러냈으니까. 그는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왔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하지만 동시에 너는 내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지금 이 순간부터 너는 더 이상 단순한 하녀가 아니다. 너는 나의 눈과 귀가 된다. 이 저택 안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나에게 직접 보고해. 오직 나에게만. 그는 품에서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내 그녀에게 건넸다. 이것은 추적이 불가능한 비선폰이다. 앞으로 모든 보고는 이걸로 해. 너의 존재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질 것이다. 할 수 있겠나?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위험한 계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님. 그날 밤 유리 온실에서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변했다. 이서연은 여전히 저택에 보이지 않는 그림자였지만 이제 그녀는 외로운 왕의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운명에서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기꺼이 폭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강지훈은 마침내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자신의 제국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을 얻었다. 그들의 기묘하고 위험한 동맹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이서연의 삶은 두 개의 극단으로 나뉘었다. 낮에 그녀는 여전히 저택의 수많은 사용인 중 한 명으로 하얀 장갑을 끼고 소리 없이 복도를 오갔다. 그녀는 윤채경의 경멸 어린 시선과 다른 고참 사용인들의 텃세를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의 존재감은 의도적으로 지워졌고 그녀는 완벽한 투명인간처럼 행동했다. 아무도 그녀의 겸손한 외면 아래에 날카로운 지성과 강철 같은 의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해가 지고 저택이 깊은 잠에 빠지면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강지훈이 건네준 비선폰의 작은 불빛에 의지해 낮 동안 수집한 정보들을 분석했다. 그녀의 보고는 짧고 간결했지만 항상 핵심을 꿰뚫었다. A사 B비서와 잦은 접촉, 태림 그룹 관련 통화 흔적, 혹은 윤채경 아가씨 주말 별장 파티에 시로펌 변호사 초대, 적대적 M&A 전문가와 같은 시기였다. 그녀의 정보는 강지훈에게 어둠 속의 등대와 같았다. 그는 서연이 보내온 단서들을 바탕으로 적들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한 발 앞서 움직였다. 그는 이 사회의 숨은 배신자를 교묘하게 압박해 스스로 물러나게 만들었고 태림 그룹이 계획하던 언론 플레이를 역으로 이용해 오히려 긍정적인 여론을 형성하기도 했다. 그의 반격은 너무나도 정교하고 예측 불가능해서 적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다. 그들의 비밀 접선 장소는 여전히 달빛 아래의 유리 온실이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가장 깊은 밤에 그들은 그곳에서 만났다. 처음 몇 번의 만남은 극도로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정보를 보고했고 그는 지시를 내렸다.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벽에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단순한 정보원으로 대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지우는 평소와 달리 매우 지쳐 보였다. 그는 가장 신임했던 이사 중 한 명이 태림그룹에 매수되었다는 사실을 막 알게 된 참이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서연에게 말했다. 결국 돈 앞에서는 충성도 의리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건가? 나는 사람을 너무 쉽게 믿었어.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환멸과 외로움이 묻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사람을 믿는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다만 회장님께서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짊어지셨을 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떤 위로보다 그의 마음에 깊게 와닿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이해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지우는 처음으로 그녀에게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유대감을 느꼈다. 그들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들의 공조는 더욱 강력해졌다.
서연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 상황을 분석하고 전략적인 조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재무 분석 지식을 총동원하여 태림 그룹의 약점을 파고들었고, 지우는 그녀의 분석을 바탕으로 적의 숨통을 조여갔다. 그들은 완벽한 한 팀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 명은 빛의 세계에서, 다른 한 명은 그림자 속에서 거대한 권력의 체스 게임을 두고 있었다. 한편 연이은 계획 실패에 윤채경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녀는 강지훈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의 수는 훨씬 더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해졌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의 수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그녀와 그녀의 배후 세력은 마침내 결론을 내렸다. 강지훈에게 비밀 조력자 고스트가 생긴 것이라고. 채경의 집착은 이제 아우라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그 고스트의 정체를 밝히는 것에 집중되었다. 대체 누구야? 어떤 놈이 감히 내 앞길을 방해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강지훈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택의 사용인들 사이에 자신의 끈앞풀을 심었고, 심지어 거액을 들여 전직 국정원 출신의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저택 안에는 이제 두 개의 거대한 감시망이 서로를 의식하며 팽팽하게 대치하고 있었다.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어느 날 밤 서연은 유리 온실에서 지훈과의 만남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다. 그녀는 평소처럼 가장 어둡고 눈에 띄지 않는 길을 따라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채경이 새로 고용한 경비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순찰 시간을 어기고 예고 없이 그곳에 나타난 것이었다. 거기 누구야?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했다. 여기서 잡히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춰 거대한 관목숲 뒤로 몸을 숨겼다. 경비원의 손전등 불빛이 그녀가 방금 서 있던 자리를 날카롭게 훑고 지나갔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머릿속이 빠르게 회전했다. 그녀는 이 저택의 모든 구조를 송금 보듯 꿰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피해 숨바꼭질을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 쳤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정원사가 사용하는 작은 창고 뒤편의 낡은 배수로였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곳은 사용인들이 머무는 별채의 지하 보일러실과 연결되어 있었다. 그녀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을 개의치 않고 좁은 배수로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잠시 후 경비원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투덜거리며 자리를 떴다. 서연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주저앉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비선폰을 꺼내 지훈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노출될 뻔했음. 감시가 강화된 듯. 곧바로 답장이 왔다. 당분간 만나지 마. 몸 조심해. 그의 짧은 메시지에는 평소와 다른 깊은 걱정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복수를 위해 그녀를 위험에 빠뜨렸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단순한 장기말이 아니라 보호해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사건은 채경의 의심에 더욱 불을 지폈다. 사설 탐정은 경비원의 보고를 받고 그날 밤 정체불명의 인물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는 저택의 모든 인물들의 동선을 다시 한번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상한 점 하나를 발견했다. 모든 임원 비서 경호원, 심지어 고참 사용인들까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지만 단 한 사람 존재감 없는 하녀 이서연의 그 시간대 행적만이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탐정은 채경에게 자신의 추론을 보고했다. 아가씨 믿기 힘드시겠지만 모든 가능성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서연이라는 하녀입니다. 채경은 코웃음을 쳤다.
말도 안 돼. 그 먼지 같은 계집애가 걔가 뭘 안다고. 넌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야. 그녀는 탐정의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녀의 자존심이 그런 터무니없는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탐정은 단호했다. 그녀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지우는 것처럼요. 그것이 오히려 가장 의심스러운 점입니다. 채경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녀는 그동안 이서연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 아예 고려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강지훈의 변화가 시작된 시점과 그 하녀가 저택에 들어온 시점이 묘하게 겹쳤다. 채경의 눈빛이 차갑게 빛나기 시작했다. 좋아. 일단 그 애를 주시해. 머리카락 한 올까지 모든 것을 보고해. 그녀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작은 가능성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이서연이라는 이름 없는 하녀에게 자신의 모든 감시망을 집중시키기 시작했다.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모두에게 무시당하던 가장 약한 말. 혼이 마침내 강력한 퀸의 시야에 들어온 순간이었다. 이제 위험은 서연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고 있었다. 강지훈과 이서연의 비밀 동맹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방어만 하지 않았다. 이제는 반격할 때였다. 그들의 목표는 다가오는 임시 주주총회에서 태림 그룹과 내부 배신자들의 모든 음모를 만천하에 공개하고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것이었다. 그것은 마치 외줄 타기와 같은 위험한 작전이었지만 두 사람의 눈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가득했다. 그들의 작전 회의는 이제 유리 온실을 벗어나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비밀 서재에서 이루어졌다. 그곳은 강지훈의 아버지 선대 회장이 생전에 사용하던 공간으로 저택 설계도에도 나와 있지 않은 곳이었다. 서연은 그곳에서 처음으로 하녀복을 벗고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냈다. 그녀는 지훈이 준비해준 단정한 오피스룩을 입고 그의 맞은편에 앉아 복잡한 재무제표와 기업 구조도를 분석했다. 지훈은 그녀의 모습에 새삼 놀랐다. 하녀복에 가려져 있던 그녀의 총명한 눈빛과 날카로운 분석력은 그 어떤 유능한 전략가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의견에 감탄했고 때로는 그녀의 대담한 제안에 혀를 내둘렀다.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토론했고 함께 작전의 세부 사항을 다듬어 나갔다. 그 과정 속에서 둘 사이의 거리는 급격히 가까워졌다. 그들의 계획은 치밀했다. 먼저 서연의 분석을 바탕으로 거짓 정보를 흘려 적들을 함정으로 유인한다. 그리고 주주총회 당일 태림그룹이 회심의 일격이라 믿고 터뜨릴 비리 폭로가 사실은 그들 자신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도록 판을 짜는 것이었다. 모든 증거는 치밀하게 수집되었고 모든 시나리오는 수십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그들은 완벽한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준비 과정 속에서 둘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미묘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지훈은 어느새부턴가 그녀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에 신경을 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가 피곤해 보이면 그는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넸고 그녀가 분석에 몰두해 식사를 거르면 그는 직접 간단한 음식을 챙겨주었다. 그의 행동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서연 역시 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진 듯 외로워 보이던 그의 얼굴에 조금씩 인간적인 표정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드러냈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녀는 그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상처와 여린 마음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단순한 동정심 이상의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것은 존경과 연민, 그리고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그의 변화는 저택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감지되었다. 특히 윤채경은 그의 변화를 가장 먼저 알아차렸다.
지훈은 더 이상 그녀의 변덕을 받아주지 않았고 그녀와의 약혼을 비즈니스적인 관계로만 대했다. 그의 관심은 온통 회사 문제에 쏠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채경은 그의 시선이 아주 가끔 아주 짧은 순간 동안 이름 없는 하녀 이서연에게 머문다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들이 반복되면서 그녀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다. 지훈이 아침 식사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서연이 좋아하는 반찬을 챙겨주려다 멈칫하는 모습. 정원에서 서연이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근처의 다른 남자 사용인에게 도와주라고 낮게 명령하는 모습. 그 모든 사소한 행동들이 채경의 눈에는 거대한 배신의 신호로 보였다. 질투와 분노에 사로잡힌 채경은 마침내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고스트의 정체를 찾는 것에 만족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표는 이제 명확해졌다. 그녀는 이서연을 철저하게 파괴하여 그녀가 감히 자신의 남자를 넘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야 했다. 그녀는 사설 탐정에게 명령했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그 계집애의 과거를 샅샅이 뒤져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내가 걔를 사회에서 매장시킬 수 있을 만한 가장 더럽고 추악한 비밀을 찾아내. 탐정은 채경의 지시에 따라 이서연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연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그녀는 보육원에서 자랐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학교를 마쳤다. 그녀의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성실하고 착한 아이라고 기억했다. 탐정은 며칠 동안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다. 하지만 채경은 포기하지 않았다. 없으면 만들어내서라도 찾아와. 그녀의 광기 어린 집착은 결국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야 말았다. 탐정은 서연의 유일한 가족인 남동생이 희귀병으로 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병원비를 서연이 혼자서 감당하고 있다는 것도. 탐정은 이 사실을 채경에게 보고했다. 채경의 입가에 잔인한 미소가 번졌다. 그렇지, 돈이 문제였구나. 그녀는 돈을 이용해 서연의 주변 사람들을 매수하고 그녀의 과거에 대한 거짓 증언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결정적인 한 방을 찾아냈다.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사업 실패로 자살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이었다. 심지어 그 피해자 중 한 명이 자살했다는 기록까지 있었다. 물론 그것은 서연의 잘못이 아니었다. 하지만 채경에게는 진실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비극적인 가족사를 왜곡하고 부풀려 서연을 사기꾼의 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간 파렴치한 집안의 핏줄로 만들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주주총회 당일 이 모든 거짓 정보들을 언론에 터뜨릴 준비를 마쳤다. 그녀의 계획은 완벽했다. 강지훈이 아무리 이서연을 보호하려 해도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여론의 비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것이었다. 그녀는 이서연의 사회적 명예를 완전히 짓밟아 그녀가 다시는 고개를 들고 살 수 없게 만들 작정이었다. 그것은 그녀가 감히 자신의 것을 탐낸 하녀에게 내리는 가장 잔혹한 형벌이었다. 주주총회를 하루 앞둔 밤, 지훈과 서연은 비밀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그는 채경이 너무나도 조용하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그녀가 뭔가 다른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 해.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널 지켜줄게. 약속해. 서연은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가슴이 떨려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를 믿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윤채경이라는 악마가 자신의 가장 아픈 상처를 후벼 팔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거대한 폭풍이 그들의 바로 문턱까지 다가오고 있었다.
내일 열릴 주주총회는 이제 단순한 경영권 분쟁의 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여자의 자존심과 한 남자의 사랑, 그리고 모든 것을 건 운명의 결전장이 될 터였다. 아우라 그룹의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컨퍼런스 홀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으로 가득했다. 수백 명의 주주들과 이사진 그리고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고 그들의 시선은 단상 중앙에 앉은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짙은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평소와 다름없이 완벽하고 냉철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롭게 벼려진 칼날처럼 이글거렸다. 결전의 날이 밝았다. 반대편에는 윤채경과 그녀의 아버지인 태림그룹의 윤 회장,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선 이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들의 옆에는 강지훈의 개인 자산 관리사인 김기범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강지훈의 무능함을 증언할 가장 중요한 증인이자 가장 추악한 배신자였다. 회의가 시작되고 태림 측 변호사가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실패를 거론하며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교묘하게 조작된 자료들을 제시하며 정보 유출 사태가 강지훈의 독단적이고 무리한 사업 추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몰아붙였다. 회의장 곳곳에서 주주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져갔다. 분위기는 점차 강지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윤채경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회의장 안에 있던 모든 기자들과 주주들의 휴대폰이 동시에 울리기 시작했다. 미리 준비된 기사들이 일제히 송고된 것이었다. 아우라 그룹 강지훈 회장 사기꾼의 딸과 부적절한 관계 의혹, 비극적 가족사 이용에 재벌가 접근한 하녀, 이서연의 두 얼굴,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기사 내용은 잔인하고 악의적이었다. 서연의 아버지가 과거 사기 행각을 벌이다 자살했다는 사실을 대서특필했고 서연이 마치 그 피를 이어받은 것처럼 그녀를 교활하고 탐욕스러운 여자로 묘사했다. 그녀가 동생의 병원비를 빌미로 강지훈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를 유혹해 회사의 기밀을 빼돌리려 했다는 터무니없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다. 회의장은 충격과 경악으로 술렁였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추악한 스캔들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지훈에게로 쏠렸다. 그의 충직한 이사들조차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윤채경은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이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가 이서연을 감싸려 하면 할수록 더러운 스캔들의 진흙탕 속으로 함께 끌려 들어갈 것이라고 확신했다. 이것이 그녀의 완벽한 함정이었다. 하지만 강지훈의 반응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다. 그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의자 깊숙이 등을 기댄 채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의 차분한 한마디에 시끄럽던 회의장이 순간 조용해졌다. 그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이 회의장 전체를 장악했다.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기사들은 모두 태림그룹이 만들어낸 추악한 거짓말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실패는 저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제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배신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아우라 그룹을 통째로 삼키려는 태림 그룹의 검은 야욕이 있었습니다. 그는 김기범 실장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김 실장은 그의 시선을 피하며 식은땀을 흘렸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밝혀줄 특별한 증인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컨퍼런스 홀의 육중한 뒷문이 열렸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곳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회의장 안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이서연이었다. 사람들이 순간 모든 사람들이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초라한 하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단정하고 지적인 느낌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겁에 질리거나 위축된 기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와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걸음으로 단상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차분하고 당당한 모습은 방금 전 기사에서 묘사된 교활한 여자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윤채경과 김 실장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서연은 단상 옆에 섰다. 지훈은 마이크를 그녀에게 넘겨주었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한 뒤 회의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차분하고 명료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얼마 전까지 강지훈 회장님의 저택에서 사용인으로 일했지만 오늘 저는 회장님의 특별 컨설턴트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한 개인적인 비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것은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대신 그녀는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뒤에 있는 거대한 스크린에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아우라 그룹의 정보가 어떻게 유출되었고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명확한 증거를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녀의 발표는 경이로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 그녀는 김기범 실장이 조작한 이중 장부를 원본과 비교하여 차이점을 정확히 짚어냈고 라이트하우스라는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었다. 테림 캐피탈에서 나온 거액의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김 실장의 차명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스크린 위에 명백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 실장과 테림 그룹의 임원들이 비밀리에 만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대화가 녹음된 파일을 공개했다. 그녀가 가진 모든 증거는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 그 자체였다. 그녀가 마지막 증거를 제시했을 때 회의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음모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침묵을 깬 것은 김 실장의 비명이었다. 아니야, 저건 다 조작이야, 거짓말이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도망치려 했지만 문을 지키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가로막혔다. 윤채경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연을 노려보며 부들부들 떨었다. 네가 감히 그녀의 오만한 자신감은 산산조각 났고 남은 것은 비참한 분노뿐이었다. 그때 강지훈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된 모든 증거 자료는 이미 검찰에 제출되었습니다. 곧 공식적인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컨퍼런스 홀의 문이 다시 열리고 제복을 입은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다. 그들은 곧장 김기범 실장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장 속에서 강지훈의 경영 능력에 대한 불신이 많건은 압도적인 표 차이로 부결되었다. 전쟁은 끝났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강지훈은 기자들과 주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향해 있었다. 그는 인파를 뚫고 무대의 한쪽 편에 조용히 서 있는 서연에게로 걸어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섰다. 그들의 주변으로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들을 재벌 회장과 하녀로 보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전쟁에서 함께 승리한 동등한 두 명의 파트너였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자리는 극명한 빛과 어둠으로 나뉘었다. 테림그룹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했다. 주가 조작, 불법, 비자금 조성, 배임 혐의 등이 연일 언론에 터져 나오면서 그룹 전체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 대상이 되었다.
윤 회장은 결국 구속되었고 오만하고 잔인했던 윤채경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대중의 차가운 시선 속으로 사라졌다. 그들이 쌓아 올린 모래성은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반면 아우라 그룹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욱 높이 비상했다. 강지훈은 내부의 적을 스스로의 힘으로 척결한 강하고 정의로운 리더로 대중에게 각인되었다. 그의 리더십 아래 아우라 그룹의 주가는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고 기업 이미지는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해졌다. 그는 완벽하게 승리했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영광이 자신 혼자만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이서연의 삶 역시 완전히 변했다. 그녀는 더 이상 저택의 하녀가 아니었다. 강지훈은 주주총회가 끝난 직후 그녀를 아우라그룹의 신설부서인 전략기획실의 수석팀장으로 정식 임명했다. 파격적인 인사였지만 주주총회에서 그녀의 놀라운 능력을 직접 목격한 이들 중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세상에 증명해 보였다. 처음에는 그녀를 신데렐라처럼 바라보는 시선도 질투하는 시선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예전과 똑같이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빈틈없는 업무 능력 앞에서 모든 편견은 서서히 사라져갔다. 그녀는 낙하산이 아니라 아우라 그룹에 반드시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스스로의 실력으로 입증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 그녀는 가장 먼저 동생을 최고의 병원으로 옮겼다. 아우라 그룹의 지원 아래 동생은 세계적인 의료진에게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서연은 병실에서 평온하게 잠든 동생의 얼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에서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본 기분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이 하나씩 사라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강지훈과 이서연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회사를 집어삼킬 뻔했던 거대한 위기가 사라지자 두 사람을 묶어주던 팽팽한 긴장감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그들은 이제 회장과 팀장이라는 공식적인 관계가 되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문제는 누가 먼저 그 벽을 허무느냐였다. 먼저 용기를 낸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평생을 비즈니스라는 전쟁터에서 살아왔지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서툴렀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서연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밤 유리 온실에서 잠시 볼 수 있을까? 그들의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날 밤 서연은 약속 장소로 향했다. 유리 온실은 예전과 똑같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달빛이 유리 천장을 통해 쏟아져 내리며 희귀한 꽃들을 신비롭게 비추고 있었다. 지훈이 먼저 와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수트가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다. 그는 딱딱한 회장이 아닌 그저 한 남자 강지훈의 모습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와 따뜻한 차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연 씨, 그동안 정말 고마웠어. 당신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아우라도 없었을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따뜻했다. 나는 당신의 지혜에 감탄했고 당신의 용기를 존경했어. 그리고 당신의 따뜻함에 위로받았어. 그는 서툴지만 진심을 다해 자신의 감정을 고백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나의 직원이나 조력자로 생각할 수 없어. 당신은 내 인생의 파트너였고 앞으로도 영원히 내 곁에 있어줬으면 좋겠어. 그는 그녀의 앞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 서연 씨, 아우라의 안주인이 되어달라는 말이 아니야. 나의 아내가 되어서 앞으로의 모든 길을 나와 함께 걸어달라는 부탁이야.
당신이 이 제국의 진정한 심장이 되어 주었으면 해. 그의 고백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세상 그 어떤 말보다 진실되고 묵직하게 그녀의 마음에 와닿았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조용히 그를 사랑해왔다. 그의 외로움을, 그의 상처를, 그의 강인함 뒤에 숨겨진 여린 마음을.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그의 내민 손 위로 포겠다. 두 사람의 손이 단단하게 맞잡혔다. 그 어떤 말도 더 이상 필요 없었다.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같은 마음을 확인했다. 1년 후 아우라 그룹 창립 기념 파티가 열렸다. 저택은 더 이상 차갑고 텅 빈 공간이 아니었다. 따뜻한 조명과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리고 부드러운 음악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중심에는 강지훈과 이서연이 나란히 서 있었다. 서연은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피어 있었다. 한 중년의 이사가 그들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는 서연을 향해 말했다. 사모님 오늘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사모님께서 기획하신 이번 신사업 덕분에 저희 그룹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호칭은 더 이상 어색하거나 과분하게 들리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녀의 이름처럼 자연스러웠다. 서연은 온화한 미소로 화답했다. 감사합니다. 저 혼자 한 일이 아닌걸요.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뒤에 숨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결혼을 통해 신분을 얻은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했고 모두의 존경을 얻어냈다. 지우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사람들 몰래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서연이 그를 돌아보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굳건한 동지애가 담겨 있었다. 가난한 하녀는 이제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 아우라의 진정한 주인 이서연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사랑하는 남자의 곁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었다.